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내일 출근길 교통 혼잡과 도로 결빙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협상 방식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토크 콘서트가 좌석 등급에 따라 입장료를 책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는 티켓 장사라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는 단돈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강추위가 물러나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밤부턴 폭설 대비에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최대 1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전망인데 내일 출근길 빙판길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비교적 온화했던 주말. 하지만 오늘 밤부터 눈폭탄이 떨어지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덮은 눈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해 제주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예상 최대 적설량이 수도권 10cm, 충청권 8cm, 경상 서부와 전북권 7c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시간당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강하게 발달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서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데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빙판길 대란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둘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제설제 사전 살포와 제설 장비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출근길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자치구 유관 기관과 함께 인력 8천여 명, 장비 2,8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CCTV를 통해 주요 간선도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취약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열선 상태도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눈은 여름 장마 때처럼 국지적인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강북에 많은 눈이 내리는 사이 강남은 비교적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날씨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대처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연일 뜨겁습니다. 하루 전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보다 쉽다는 글을 야당이 비판하자 맥락 이해를 못한다며 유치원생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정을 앞두고 SNS에 남긴 글입니다. 천자도 넘는 긴 글을 통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 뜻을 풀어드린다며 비웃었을 만큼 어려웠지만 해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어렵겠냐는 뜻이라는 겁니다. 앞서 SNS에 쓴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는 표현을 망언이라고 한 야당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또 SNS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인 정책 수단이 있는데 맞서면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다주택자를 상대로 100일 남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에만 3개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간의 게시글을 세어봤더니 모두 60건이 넘었습니다.
이 부쩍 늘어난 SNS 활동과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선한빛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경찰이 위안부를 모욕한 단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단체를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시간 후 올라온 또 다른 글.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월에만 63건으로 하루 평균 2건씩 올린 셈입니다. 특히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5건이 1월 마지막 주에 올라왔습니다. 분야도 가리지 않고 설탕 부담금과 부동산, 임금체불,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다뤘는데 설탕 부담금에 관한 글은 200만 뷰 넘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활발한 SNS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아젠더 제시 및 의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SNS에 여론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SNS에 올리는 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 대통령이 띄운 SNS 부동산 논쟁은 서울시장 후보군 간의 공방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태릉 재개발 비판에 대해 종묘는 되고 태릉은 안 되냐고 반박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세운 서울시장이 이중잣대라고 받아치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다시 오 시장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릉 골프장을 개발해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직격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에 반대해놓고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겠다는 건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정책 엄호에 나선 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태릉이든 세운지구든 유네스코 세계유산 평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얘기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은 작년만 해도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다고 언급했고 정 구청장은 민주당 다른 주자들이 앞장서 때리는 한강버스를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새해 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구청장직을 수행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셨는데 민주당식의 적반하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니까 최근에 하신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야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두 사람의 갈등은 앞으로 부동산은 물론 교통과 복지 등 사사건건 터져나올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 이후 한미 간 협의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이달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협상 방식을 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태도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협상 방식이 문제란 겁니다. 법안이 빨리 안 됐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맺은 이 조인트 팩트 시트 또는 MOU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는 건가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다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 책임자가 미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MOU와 팩트시트는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한 문서로 정권이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여당 내에선 미국의 이번 압박이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미국 국내용 정치 액션 아닌가라는. 다만 민주당은 비판과는 별개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대응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의장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압박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입법을 통해 투자 불확실성은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이 끝난 범여권에선 합당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대파가 합당을 멈추라며 조국혁신당 정책까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혁신당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내부 분열이나 정리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과 관련한 비판의 포문을 연 한준호 의원.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합당 제안은 깔끔하게 걷어들이고 민주당 합당 반대파의 화살은 조국혁신당에도 향했습니다. 합당 논의가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달라거나 혁신당의 토지 공개념 공약을 사회주의와 연결하며 합당하려면 이 같은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혁신당은 당내 권력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정략적 공세가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당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 분열부터 정리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와 시도당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당대표를 향한 공개 반발과 합당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합의를 위한 총의가 모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8일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좌석에 등급을 매긴 것을 두고 민주당이 유료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원도 안 가져간다며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오는 8일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 온라인 예매창입니다. 7만 9천 원부터 4만 5천 원까지 좌석별로 가격이 다르게 판매되고 있는데 예매 1시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에 이런 좌석 등급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면서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부르는 티켓 장사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가 유료인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 신분에서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적자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한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크 콘서트에서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진짜 정치 장사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천대물 장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들이 자기 집안 꼴부터 살피라고 가세하면서 민주당의 비판에 한 전 대표의 지지세 결집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최근 4년간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본 결과 한국에서 번 순이익보다 미국 본사로 보낸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에만 9,300억 원. 한국 소비자들이 채워준 고가는 비워내고 미국 본사에 배를 불린 겁니다. 갈수록 쿠팡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탈팡 움직임은 주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쿠팡 본사 앞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또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유가족까지 500명 넘는 인원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2월 1일을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규탄했습니다. 우리의 혈맹인 민주의 정치인들을 앞세우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하기 때문에 더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한국 쿠팡은 2024년 미국 본사로 9,300억 원이 넘는 돈을 비용 형태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벌어들인 순이익 7,800억 원보다 1,500억 원 많은 금액입니다. 한국 쿠팡의 이익을 줄여 세금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쿠팡의 행태는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쿠팡 탈퇴, 이른바 탈팡 움직임은 주춤합니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1,400만 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는 지난달 15일 보상 쿠폰 지급 이후 다시 정보 유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쿠팡 연간 결제 추정액도 66조 원을 웃돌면서 전년 대비 13% 오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켓 배송뿐 아니라 음식 배달과 OTT 서비스 등 다양한 묶음 혜택이 탈팡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쿠팡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다. 또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떠나면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이달 말쯤 쿠팡의 실적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충북 음성의 생필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선 실종된 외국인 근로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부안의 점포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매 순간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대원들이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연기를 뚫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진입하기 어려운 곳은 소방 드론을 활용해 곳곳을 살펴봅니다. 충북 음성군 생필품 제조공장 화재 사흘째인 오늘 실종된 외국인 근로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실종자 2명 중 1명은 어제 새벽 0시 40분쯤 발견됐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신원은 아직 확인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기로 무너진 잔해물을 파내고 있지만 건물 붕괴 위험과 수색 범위가 넓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이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수색 작업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 입구에서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전북 부안군의 한 상가에서는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쪽 집기류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남 무안군 망월리 망모산에서 불이 나 산림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아이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손자, 손녀가 있다면 이번 기사 유심히 더 보셔야겠습니다. 요즘 AI로 아이가 우는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돈을 요구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진보를 따라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더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낯선 남성이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더니 대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엄마시죠? 예, 잠시만요. 야, 나 빨리 얘기해줘, 엄마. 울지마 얘기해. 아이의 우는 목소리에 엄마가 당황하고 남성은 아이가 욕을 해서 차량에 붙잡아 놓고 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얘가 뭐 욕을 했어요. 나한테 승리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50만 원만 해줘.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아이의 목소리는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부모를 당황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주요 범행 시간은 자녀가 학원에 있어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적으로 있을 법한 일을 꾸며내고 바로 입금할 수 있는 소액을 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AI까지 이용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 금액은 지난해 50% 가까이 늘어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위치 확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젯밤 이란에서 건물이 폭발했다는 속보가 나오면서 미국이 공격을 시작한 것인지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확인 결과 아니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라는 이란 당국의 발표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외벽이 다 무너진 건물 안. 부서진 잔해 사이로 가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건물 입구엔 주차된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의 8층짜리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건물 3개 층과 인근에 있던 차량들이 파손됐습니다. متاسفانه این حادثه تا این لحظه 14 مصدوم داشته و یک فوتی. یه فوتی هم متاسفانه دختر بچه 4 ساله بوده. 이번 폭발 사고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벌어져 더 이목을 끌었습니다. 실제 폭발 직후 SNS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을 겨냥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일제히 가스 사고로 인한 폭발이라며 안보 군사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며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군사적 충돌 우려는 여전합니다. Large armada, flotilla, you can call it whatever you want, heading toward Iran right now, even larger than what we had in Venezuela. It's still in front of Venezuela.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란이 지난해부터 전쟁 대비를 강화해온 만큼 미국이 공격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죽은 성범죄자죠. 앱스타인의 문건을 또 공개했습니다. 영국 앤드류 전 왕자가 누워있는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빌 게이츠가 보낸 사적이고 은밀한 이메일까지 죽은 앱스타인이 전 세계 권력층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흰 티셔츠를 입은 한 여성이 바닥에 누워있고 그 옆엔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여성의 옆구리에 손을 갖다 댄 남성도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찍혔는데 바로 앤드류 전 영국 왕자입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이미 앱스타인 성추문 의혹으로 왕자 칭호를 박탈당했는데 이를 방증하듯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미국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약 300만 페이지 분량의 앱스타인 관련 문건에는 앤드류 전 왕자의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Today we are producing more than 3 million pages, including more than 2,000 videos and 180,000 images. 이 밖에도 앤드류 전 왕자가 이미 아동 매춘 알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앱스타인을 영국 버킹엄궁에 초청한 정황 등도 발견됐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관련 문건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혼외 관계 이후 성병에 걸리자 앱스타인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빌 게이츠 측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과 이메일을 교환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추가 문건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수장으로 과거 금리 인상을 주장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자산인 금은의 가치가 폭락한 데 더해 비트코인까지 8만 달러 선을 내주며 하락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규모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 한 개가 7만 7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9달 만입니다. 최고가인 12만 6,200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대비 38%나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 가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 동조하는 모습이지만 과거 오랫동안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시장은 달러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워시가 지명되자 미국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75% 오른 96.86을 기록했습니다. has been the fact that he's maybe going to defend the dollar a little bit more than say somebody else. So I don't think we're going to.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 수급 불안도 가상화폐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워시는 과거 비트코인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자가 아니라는 시선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It is not a substitute to the dollar. I think of it as an important asset that can help inform policymakers when they're doing things right and wrong. 대표적인 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수를 노리는 곳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입니다. 국내 소비 위축 속에 새로운 큰 손들을 잡기 위한 경쟁을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개점 시간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들더니 잠시 후 이른바 오픈런이 펼쳐집니다. 최근 원화 약세 속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백화점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I think so. I was in this department store a few days ago. They were probably 30% cheaper than if I saw a similar pair back home. 실제 작년 11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42만 명으로 2년 전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은 모두 늘었는데 많게는 80% 넘게 폭증한 곳도 있습니다. 국내 소비 위축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백화점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외국인 관광객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매출이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출시 한 달 만에 약 13,000건 정도 발급이 되는데 한 백화점에서는 외국인 전용 라운지 설치와 명품 매장의 대형화를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곳은 외국인 환승객을 위한 전용 투어 상품을 내놓아 이들의 동선을 백화점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장점 가진 팝업이나 맛집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백화점 이용 시간 늘려 객단가를 높이고 방문 횟수 높이는 불황에 울상짓던 백화점들이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구원투수를 통해 실적 반등의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잠시 후 9시 40분부터 저희 MBN을 보시면 빵 굽는 냄새가 풍길 겁니다. MBN 신규 예능 천하제빵이 첫 방송됩니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베이커리 서바이벌, K-빵 스타의 탄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역대급 규모의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초의 제과제빵 서바이벌을 위해 모여든 72명의 참가자들. 각양각색의 빵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어깨너머로 고소한 버터 향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국가대표 브랜드 컨설턴트 노희영부터 흑백요리사 시즌1 우승자까지 빵 중 빵을 가려내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평생 후회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마이걸 미미는 전국의 빵 애호가들을 대표해 직관적인 평가를 더할 예정입니다.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이 빵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면 진짜 0칼로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작은 변수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베이킹의 세계에서 쓰여질 각본 없는 드라마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크 유어 드림이거든요. 꿈을 좀 구워나가는, 꿈을 키워나가는 분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꿈의 대결로 K빵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천하제빵은 오늘 밤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40분 방영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올해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3.9%가 증가한 65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가운데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205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면서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허위라고 주장해온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대표가 오는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의 시작과 함께 강추위가 물러났습니다. 내일도 심한 추위 없겠는데요. 대신 폭설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눈이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 영남 서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최고 3에서 5cm씩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서울 등 그밖의 중서부에 최고 10cm, 전북과 영남 서부에도 최고 7에서 8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이면 그치겠고요. 하늘은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1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4도, 부산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